수리물리 10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이버전스의 일반 좌표계에서의 표현식을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교 좌표계, 오소고날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했죠. 유도를 했는데, 잠깐만 다시 살펴보면, 원래 다이버전스는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제 XY 좌표, 그러니까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구좌표계나 원통 좌표계처럼 구부러져 있거나 또는 모든 좌표계 단위가 길이가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앵글이라든지, 자, 그런 경우에 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걸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길이에 해당하는, 여기 좌표계가 3개가 있는데 Q1, Q2, Q3.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라인을 그으면 여기 Q1을 따라서 이런 라인을 그을 수가 있잖아요. 라인이 아니라 사실은 평면이겠죠. 평면을 이렇게 그으면은 이 평면들은 Q1이 일정한 그런 이제 평면이 되겠죠. 평면이 아니라 곡면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코디네이트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저기 길이에 해당하는 게 S1, DS1, DS2, DS3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컨버전 팩터 H1, H2, H3가 존재를 하겠고요. 예를 들면 R 극좌표계를 쓰면은 세타에 대한 컨버전 팩터가 R이 되는 거죠. R D 세타 이렇게 되니까. 그로부터 우리가 유도를 하는데, 유도를 한 거는 지난 시간에 한 거를 복습을 하시고요. 약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얻었어요. 여기서 컨버전 팩터 3개 곱한 걸로 나눠지고, 첫 번째 미분은 V1, H2, H3, 나머지는 이제 사이클릭하게 돌아가는 형태로. 자, 이렇게 된 걸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게요. 적용을 해보는데,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를 먼저 적용을 해봅시다.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는 3개의 좌표계가 있죠. 3개의 좌표가 있죠. 그게 하나가 여기서는 레디얼, 그러니까 XY 방향에서 레디얼 방향이 하나 있고요. 이게 R이 하나 있고, 이게 R이 하나 있고, 이거를 이제 그대로 우리가 여기 투영을 해서 보면, 프로젝션을 시켜서 보면은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방향이 있죠. 세타 방향이 있고, 세타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Z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보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임의의 볼륨을, 작은 디퍼런셜 볼륨을 생각을 했을 때, 3개의 디스플레이스먼트는 그러니까 이게 각각이 말하자면은 앞에 용어로 얘기를 한다면은 DS1, DS2, DS3에 해당하는 거죠. DR과 R D세, 이쪽 방향의 길이는 R D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의 길이는 DZ가 되니까 그 3개를 모아보면 결국은 우리가 좌표계가 QI라고 하는 놈은 R 세타 Z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HI라고 하는 컨버전 팩터라고 하는 것들은 R 방향으로는 그냥 길이고, 세타 방향으로는 R이 붙어야 되죠. Z 방향으로는 또 그냥 1이고, 그냥 길이니까.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를 그대로 여기에 적용하면 우리가 다이버전스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고 하니, 이 표현을 잘 보고 우리가 따라 쓰면, 다이버전스 V가 3개를 곱한 건 H1, H2, H3를 곱하면 R이 그냥 R이 되죠. R분의 1이 나오고, 라운드 Q1, 여기서 첫 번째 라운드 Q1 대신에
가만 있어봐.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그대로 옮겨서 한번 해봅시다. 그대로 옮겨서 한번 해보면 복사를 하고 자 그대로 옮겨서 한번 해보게요. 자 요거 H1, H2, H3는 그냥 곱하면 R이 되고 그 다음 Q1 대신에 R이 들어올 거고요. V1 대신에 VR, R 방향 H2, H3 곱하면은 봐봐요. H2, H3가 그 R하고 1이니까 얘는 그냥 여기다가 곱하기 R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Q2는 세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V2는 V의 세타 방향 그 다음에 H3, H1은 그냥 1이에요. 그렇죠? H2만 R이니까 그 다음에 Q3는 Z가 되고 V3 대신에 VZ라고 쓰고 H1, H2는 다시 R 곱하기 R 이렇게 될 겁니다. 보기가 지저분하니까 좀 정리하면 R분의 1에 라운드 R분의 라운드에 R의 VR 이렇게 되고 첫 번째 항은요. 두 번째 항은 R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에 V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세 번째 항은 역시 R분의 1 계속 붙고 라운드 G분의 라운드에 근데 여기 R은 사실 그냥 미분 밖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앞에 R분의 1하고 캔슬이 돼서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렇죠. 자, 뭐 구좌표계에 대해서도 똑같은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버전스 V를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 쓰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구좌표계도 이제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변수들이 뭐냐면은 이게 R 레디얼 방향 9의 반경 방향과 그 다음에 세타 방향이 있고요. 이렇게 내려오는 세타 방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옆으로 돌아가는 파이 방향이 있어요. 세 개의 그 좌표로 이루어지는데 그걸 우리가 그래서 이 제너럴 코디네이트는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는 R 세타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컨버전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봐봐요. 이쪽 방향으로는 이게 D의 색깔을 바꿔 씁시다. DR이 DS1이 될 것이고요. R 곱하기 D 세타 이거 길이가 그렇게 되죠. 이게 DS2가 되고 얘가 R sin 세타의 D 파이가 DS3 이렇게 되니까 컨버전 벡터는 R에 대해서는 1이고 세타에 대해서는 R이고 파이에 대해서는 R sin 세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그거를 다시 갖고 와서 쓰면 다이버전스 V에 대한 형태를 다시 갖고 와서 쓰면 자, 이번에는 요 세 개 컨버전 팩터 곱한 값이 요 값이 어떻게 돼요? 요 값이 여기를 다 곱하면은 1하고 R하고 R sin 세타 이렇게 되니까 R 제곱에 sin 세타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서 Q1, Q2, Q3는 다 R 세타 파이로 바꾸고 그 다음에 V1 대신에 VR 그다음 H2에다 H3를 곱하면은 이 두 개 곱한 게 돼서 여기는 그대로가 아니라 R 제곱 sin 세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V2 대신에 여기서 V 세타를 쓰면 되고 H3에 H1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 6이랑 아이고 요거를 곱하니까 r 사인 세타 아이고 지우고 r 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v3 대신에 우리가 v5라고 쓰고 h1 h2를 곱하면은 1에다가 r을 곱하니까 그냥 r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완성이 됐는데 조금 더 정리해서 쓰면은 얘가 여기에서 첫 번째 항을 보면 사인 세타는 그냥 밖으로 나와도 되죠. 밖으로 나와서 요거랑 캔슬이 되죠. 첫 번째 항을 계산할 때는. 그래서 그냥 첫 번째 항은 r 제곱분의 1에 라운드 오버 라운드 r 하고 r에 r 제곱에 vr 이렇게 쓰면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타의 경우도 이번에는 그 r 값이 요거 세타 미분과 무관하니까 파셜 데리베이티브 이거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고 여기 r 제곱분의 2라고 하나 캔슬이 돼서 이번에는 r 사인 세타분의 1 하고 라운드 오버 라운드 세타의 사인 세타의 v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마지막 항의 경우도 r이 밖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똑같이 비슷하게 그 r 사인 세타분의 1 하고 라운드 5분의 라운드에 r이 아니라 그냥 v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익스프레션을 다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뭐 시험 볼 때는 필요할 수도 있지. 근데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지만은 이게 나중에는 이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참고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참고해서 쓰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카티시안 코디네이트의 경우에는 당연히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정상이죠. 정상이란 말은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다이버전스를 마치기로 하고 여러분들 연습 문제나 숙제 내준 것뿐만 아니라 숙제를 이제 내줬는데 그 연습 문제는 그 부지런히 풀어보세요. 연습 문제는 시간 되는 만큼 골라서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 모든 연습 문제를 다 푸는 건 불가능하고요. 나도 그런 적은 없고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이라도 더 풀어보는 거는 이제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다이버전스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지금부터는 가만 있어봐. 물 한 잔. 지금부터는 컬과 스톡스 시어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스톡스 시어럼이 잠깐 나오긴 했는데 컬도 물론 정의는 했었죠. 컬하고 컬 and 스톡스 시어럼 자, 우리가 이렇게 쓰기는 이런 식으로 썼고요. 이런 어떤 v라는 벡터에 대해서 컬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 보면은 이게 벡터 프로덕트하고 유사한데 벡터 프로덕트 한 대신에 앞에 벡터가 미분 오퍼레이터가 되는 벡터 오퍼레이터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그 오퍼레이터가 이런 오퍼레이터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벡터는 이렇게 이제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또는 얘를 레비스 비타 심벌을 써서 epsilon ijk 라운드 j의 라운드 vk 여기서 epsilon ijk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ijk 세 개의 인덱스를 봤을 때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에 하나 있고 이게 ijk가 아니라 1, 2, 3인데 ijk가 이렇게 돌아가면 1이고 반대로 돌아가면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같은 게 하나라도 있으면은 0이 되는 그런 심볼이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지금부터 간간히 이거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이 미분 파셜 디리버티브를 의미해요. 그냥 이렇게 많이 써요. 훨씬 간편하니까. 자, 뭐 그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고요. 컨벤션으로 하는 거니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입자가 이제 회전을 한다고 쳐봐요. 회전을 한다고 치면은 이렇게 회전을 하면 사실은 뭐 평면상에서 꼭 우리가 그릴 필요는 없는데 V라고 해봐요. 근데 요 임의의 점에서 이게 입자가 뭐 하나일 수도 있고 사실은 모든 공간에서 이제 회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유체 같은 걸 생각을 하면.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V라고 하는 값은 사실 각속도랑 관계가 있죠. 우리가 몇 번째 강의에서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앞에 보면 초반에 우리가 이걸 한 걸 기억을 할 거예요. 기억을 하실 거고 그러니까 각속도 벡터에다가 이거 위치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 이게 속도가 된다는 거. 혹시 이게 뭔지 모르겠으면은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럼 이때 이게 컬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컬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컬의 기하학적 또는 물리적 의미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V라고 하는 벡터에다가 속도 벡터에다가 컬을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얘는 일단은 V는 오메가 크로스 R이니까 이걸 해줘야 될 거고 자, 이게 섹션 7에선가 나오는데 얘는 이렇게 돼요. 다이버전스의 아래 백캡 룰처럼 돼서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도트 그라디언트의 R 이렇게 되고요. 자, 다이버전스 R은 얼마나 되냐면 이건 우리가 여기 좀 이따 뭐 시간 나면 다시 해주겠지만 이건 섹션 7인가? 그걸 다시 한번 보시고 각자 해봐요. 이런 거는 이제 늘 점검을 한 번씩 해줘야 되고 자, 다이버전스 R은 뭐냐면은 사실 이게 뭐냐면 R이라고 하는 벡터는 x, y, z잖아요. 그 다이버전스는 한 x 다 씁시다. 이렇게 된 거죠.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다이버전스고
그 r이라고 하는 벡터는 i의 x 더하기 j의 y 더하기 k 방향의 z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걸 보면은 그 저기 같은 벡터 그 스칼라 프로덕트니까 이렇게 살아남아서 해보면은 라운드 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잖아요. y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1. 전부 1. 그래서 이게 3이에요. 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 도트 그라디언트 r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걸 오메가 도트 그라디언트 스칼라 프로덕트 한다는 얘기는 오메가 x의 라운드 x 더하기 오메가 y의 라운드 y 더하기 오메가 z의 라운드 z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은 r이라고 하는 벡터를 하는 거죠. r이라고 하는 벡터는 다시 뭐냐면은 얘는 사실은 그대로 가하는 거죠. 얘는 미분 오퍼레이터가 스칼라예요. 세 개의 스칼라 미분 오퍼레이터 더한 거예요, 그냥. 자, 얘는 i의 x 더하기 j의 y 더하기 k의 z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라운드 x는 x에만 걸리고, 그래서 여기서 i 오메가 x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만 걸려서 또 1이죠. 라운드 y는. 그래서 더하기 i의 오메가 y 더하기 또 z도 마찬가지로 여기 1이 걸려서 i의 오메가 z. 이게 뭐예요? 이게 그냥 오메가 벡터죠. 그래서 얘는 그냥 오메가, 얘는 3 오메가, 따라서 얘는 그냥 2 오메가가 되는 거죠. 아하,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컬을 취하면은 바로 그 각속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그 다른 말로 하면 오메가라고 하는 벡터가 2분의 1의 델 크로스 v. 자, 그러니까 이게 컬이라고 하는 놈은 뭐냐면은 그 회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컬이라고 하는 벡터는 이건 어떤 벡터 필드에 일반적으로 여기는 물론 우리가 유체 속도를 그 가정하고 상정하고 우리가 계산을 했지만 그 벡터 필드의 컬이라고 하는 놈은 v의 회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는 뭐 소용돌이, 컬이라는 것의 의미 자체가 소용돌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바람이 부는데 태풍같이 불면은 컬이 있는 거죠. 그냥 부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의미를 따져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컬이 0이 아니라면 뭐 태풍처럼 이렇게 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돈다는 얘기인데 위의 경우가 돼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v라는 벡터를 한 바퀴 돌아서 적분을 하면 0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0이 아니란 얘기는 우리가 의미를 보면은 v라고 하는 그 벡터를 한 바퀴 돌아서 루프 인티그랄을 하면은 얘가 0이 안 될 거란 얘기고, 자,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v가
컨서버티브 필드가 아니란 뜻이죠. 우리가 컨서버티브 필드를 정의를 뭐 했었는데 이 얘기는 나중에 요약해서 또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이거 한 가지 요거를 할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잠깐 이건 뭐 계산 팁인데 요거 한번 보면 다시 요거 보이는 거 요게 그러니까 요 관계식을 보이는 거요.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면 여기까지 했어요. 이거 그냥 한번 해보면 얘를 우리가 그 레비스비타 심벌을 써서 구하는 방법. 자,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얘는 라운드 입실론 i 성분을 구한다고 하면은 요거의 i 성분은 요렇게 되죠. 자, 이게 왜 그런지 모르면 앞에 강의를 찾아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다시 쓰면 그 ijk에 라운드 j까지는 그대로 있고 오메가 크로스 r에 k 성분인데 이거는 다시 쓰면 뭐냐면 사실은 이놈은 오메가 엡실론의 klm 하고 오메가 l rm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여기 인덱스 ij하고 lm 다 다른 거 써야 되는 거 알아요? k 성분만 공통으로 나오는데 그거야 이제 데피니션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다시 쓰기를 ijk를 kij로 써도 되고 엡실론 klm 이렇게 쓰고요. 라운드 j에 오메가 lrm 이렇게 되고 얘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델타 i l 델타 jm 두 개가 이제 사이클릭이 같이 돌아가면은 이렇게 쓰면 되고 아니면 반대로 돌아가면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붙어서 하나가 1이면 하나가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에요. 델타 jl 이렇게 쓰고 그래서 여기다 이걸 붙이면은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항은 il이 같고 jm이 같으니까 라운드 j 놔두고 l 대신에 i 그 다음에 m 대신에 j 빼기 그 다음에 라운드 j 그대로 놔두고 역시 이번엔 l 대신에 j 그 다음에 r 대신에 m 대신에 i. 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 항은 오메가 벡터는 그대로 남고 라운드 j, rj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 빼기 두 번째 것은 라운드 j에 오메가 j가 있고 그 다음에 ri 이렇게 남죠. 자, 이게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오메가 벡터에다가 다이버전스 r을 의미하는 거고 빼기 얘는 다이버전스 오메가에 한 다음에 r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쓰면 안 돼. 다이버전스 오메가가 아니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렇게 쓰면 안 되고 거꾸로 이렇게 써야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아무튼
저기 우리가 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그 관계를 진짜로 한번 보게요. 그래서 뭐와 뭐의 관계냐면은 이 컬이라고 하는 벡터의 컬과 그다음에 그 루프 인티그랄, 이 벡터 필드의 루프 인테그랄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보면, 일단 우리가 앞에 섹션 9에서 뭘 보였냐면 2차원 평면에서 그 example 2하고 4에서 나와요. 뭘 보였냐면은 우리가 그 2차원 평면에서 2디멘셔널 플레인에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냥 평면 적분을 하면, 평면의 루프 인티그랄을 하면 그 얘는 이제 어떤 저기 그 임의의 그 루프가 되겠죠. 다음에 얘는 그 면적분이 되죠. 델 크로스 V의 도트의 K 방향하고 크기만 남고, 얘 dx dy, 그죠? 또는 뭐 이거를 좀 더 약간 그 제너럴 노테이션으로 쓰면 델 크로스 V의 도트 n d 시그마, n이라고 하는 건 노멀 벡터, 그 면적의 노멀 벡터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죠. 자,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서 얘기를 하면, 제일 쉽게 생각하는 거는 여기 XY 축이 있는데, 간단하게 여기 사각형짜리 루프를 그리고요. 요게 이제 dx고 요게 dy인데, 우리가 루프를 이런 걸 그리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그때 우리가 그 아주 작은 이제 요 루프를 생각을 하면, 요 이제 내부의 면적이 d 시그마고, 물론 이거는 dx dy. 우리가 스톡스 theorem을 적용을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이 델타 크로스 v의 도트 n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이제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z 방향의 유닛 벡터를 의미하는 거고요.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 얘가 곱하기 d 시그마가 이게 인티그랄의 이 루프에 대해서 v.dr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은 델 크로스 v의 도트 n이, 우리가 얘를 아주 작은 d 시그마를 아주 작게 보내면 되는데, d 시그마 1의 리미트에 이 면적을 0으로 보내고, 이때의 그 루프 인티그랄에 해당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은 그 평면에서의 그 컬의 정의가 될 텐데, 그죠? 평면에서의 컬의 정의가 될 텐데요. 사실은 뭐 평면일 필요가 없죠. 정확히 말하면 얘가 꼭 z 방향, n이 꼭 z 방향을 향하고 있을 필요는 없죠. 내가 이 루프를 이렇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x, y, z 축에서 루프를 약간 끼울여서 잡는다고 해서 문제될, 이게 달라질 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평면이 아니라 평면이란 말을 빼도 되는 거죠. 그죠?
컬의 정의로 그냥 생각하면 되죠. 왜냐하면 d 시그마를 충분히 작게 하면 얘는 그냥 평면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곡면이라고 해도 아무리 곡면이라고 해도 얘를 충분히 작게 잡으면은 그 작은 접하는 그 면은 평면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림을 내가 이제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은 그 어떤 곡면을 생각을 해요. 어떤 곡면이 있는데 곡면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뭐 이제 곡면이 뭐 매끄러울 이유도 없고요. 아주 뭐 싱귤러 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고 뭐 이런 곡면이 있다고 쳐요. 곡면이 있는데 여기 이제 내부가 아니라 이 서피스가 있겠죠. 서피스가 이 색으로 다른 색으로 이 색으로 하고 좀 크게 여기 이제 서피스가 있을 텐데 이 곡면 서피스에 대해서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뭘 하냐면 아주 작은 임의의 루프를 그려요. 아주 작은 임의의 루프를 그리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확대를 해서 이쪽에서 한번 봅시다.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일 거고요. 뭐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 이제 노멀 벡터가 있겠죠. 노멀 벡터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을 거고요. 이게 n이라고 하는 벡터고요. 이 면적은 d 시그마가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은 그러니까 요 우리 세그먼트 어떤 이제 d 시그마에 대해서 뭘 알 수 있느냐면은 얘가 이 루프 인티그랄을 하면 루프 인티그랄을 어떤 임의의 벡터 필드에 대해서 루프 인티그랄을 하면 dr을 하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요 d 시그마에 대한 면적분의 델 크로스 v의 도트 d 시그마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는 이제 0으로 가는 값이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얘는 그냥 평면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얘가 곡면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실 이게 미분 기하학의 그 개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은 사실 그 미분 기하 이론을 알 필요는 없는 거고 개념을 알고 있으면 돼요. 아무리 거칠은 그 곡면이라고 해도 자세히 보면은 평면의 그 인티그레이션을 볼 수 있는 거죠. 적분을 할 때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 적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얘가 이제 이런 무수히 많은 것들을 다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더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이제 실제로 뭐 이런 얘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제 곡면들을 잘게 쪼개서 이제 그 루프 인티그랄을 할 텐데 이 전체의 시그마 우리가 이 전체의 그 표면을 우리가 시그마라고 합시다. 전체 표면을 시그마라고 하고 요거의 루프를 d 시그마라고 합시다. 요거를 d 시그마라고 라운드 시그마라고 하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러면은 전체
우리가 전체의 그 시그마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각각이 우리가 D 시그마의 그러니까 이 세그먼트들을 전부 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합해서 얘를 만약에 우리가 그 요거를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전체 시그마에 대해서 그 이거를 한 것과 컬의 n의 d 시그마 이걸 해준 것과 동일하겠죠. 다 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세그먼트 하나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하니까 이 전체를 해주면 이거 다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 세그먼트들을 다 더해주면. 그러니까 이 모든 이 곡면 위에 모든 점들을 다 그 면들을 다 잘게 쪼갠 다음에 이 면적분을 다 더한 것이 그 이 컬의 그 면적분과 동일하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선적분을 다 더한 거죠. 자, 근데 이게 뭘 한 거냐면은 얘는 사실은 그 여기 D 시그마라고 하면은 옆에 것도 있고 그 처음에 이렇게 요 면적에 대해서는 이런 적분을 할 것이고 자, 다시 그립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런 적분을 하게 되죠. 이런 적분을 하게 될 것이고 이쪽에서는 이런 적분을 또 하게 될 것이고요. 전부 반시계 방향으로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것이고 자, 마찬가지인데 자, 이걸 잘 들여다보면은 여기서는 요 라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세그먼트를 나눈 그 안에 파티션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 한 번은 위로 적분하고 한 번은 아래로 적분한단 말이에요. 캔슬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한 번은 오른쪽으로 적분하고 한 번은 왼쪽으로 적분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모두 캔슬 되고요. 그 얘는 남는 게 그 뭐냐면은 그 모든 룹들을 한 번씩 캔슬이 돼서 남는 거는 결국에는 바깥의 것만 남게 되죠. 네트로 남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요건 이제 너무 조금 남았지만 여기서 보면 네트로 남는 게 요거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얘가 뭐랑 같으냐면은 이 라운드 시그마라는 룹에 대해서 그 인티그럴 해주는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간단한 세그먼트들을 보면 결국 우리가 이런 룹만 남는 것처럼 내부의 룹들은 전부 그 상쇄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스톡스 테오렘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이 컬의 면적분과 같은데 어떤 경우에 성립을 하냐면은 for any open surface 트리비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이따 얘기하고요. 오픈 서피스에 대해서 성립을 합니다. 클로즈 서피스는 이 룹이 없잖아요. 바운더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첫 번째 왜 우리가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오픈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만약에 클로즈 서피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운더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잘 그려봐요. 그쵸? 루프 인티그랄 바운더리가 없어져 버리죠. 이렇게 해서 이 구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한다고 치면은 바운더리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다 캔슬 아웃 되는 거니까 그냥 0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트리비얼 서피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꼬여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트리비얼스 꼬여 있지 않다. 예를 들면은 꼬여 있는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뭐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서피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 꼬여 있어. 그래서 앞뒤가 뒤바뀐 뭐 그런 메비우스 스트립이라든가 그런 데는 적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자 그래서 이 꼬여있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고요. 오픈 서피스에 적용되는데 결과적으로 얘가 평면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임의의 곡면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요 조건만 있으면. 자, 이게 스톡스 테오렘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완전한 스톡스 테오렘이에요. 2차원에서, 3차원에서. 3차원이라고 해야 되나? 2차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3차원. 3차원 공간에 이제 그 2차원 곡면이 있는 거니까. 아이고. 갑자기 얘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General surface.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